혁신적인 군사 기술이 발명이 됐는데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이 기술은 민간 부문에서도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놀이가 전쟁과 연관이 되냐고요? 이런 역사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헤디 라마와 엔타일의 협업 에피소드는 수십 년간 잊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기술 역사의 어떤 전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헤디 라마라는 영화 배우가 독일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MGM 영화사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대배우가 됐습니다. 그녀는 당시 세계대전이었으니까 연합군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힘을 썼다고 해요. 그 화려한 헐리우드 파티도 참석하지 않고 자기의 집에서 거실벽에 설계도를 하나 딱 붙여놓고 공학책으로 막 둘러싸여가지고 고립돼가지고 막 생각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40년 9월입니다. 독일의 잠수함이 여객선을 격침시켰어요. 그래서 70명의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예전에 오스트리아 군수산업에서 배웠던 무선 조종 기술의 어려움을 떠올리면서 주파수를 적이 탐지할 수 없게 교란을 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뭔가 그거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악보를 미리 그려놓는 것처럼 주파수를 어떤 패턴에 따라서 계속 바꾸는 아이디어는 주파수 변조라는 개념을 탄생을 시키기에 이르렀고, 그때 악기 발명에 임했던 엔타일이라는 사람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타일이 자신의 악기 발명과 기계적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그가 발명하고 있었던 악기의 원리에서 가져온 것이 뭐였냐면요, 피아노 롤에 그 구멍이 어떤 음정을 누를지를 지시하면 그 리본의 구멍이 어떤 주파수로 변조해야 하는지 지시하고, 좀 어렵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주파수 변조 기술은 초기에는 해군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 쿠바 미사일 위기 시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파수 변조 장치가 해군 함정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오늘날 주파수 변조 기술은 장대역 기술로 발전해서 현재 무선전화, 통신망, 블루투스,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다양한 무선 장치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어뢰에서 주파수를 수신하는 사람한테는 주파수가 마구잡이로 바뀌면서 내는 소음처럼 그 정보가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엔타일은 서로 다른 88가지 주파수로 변조하는 장치를 제안을 한 거죠. 음악하는 사람은 다 아는 숫자 88입니다. 왜냐면요, 키보드, 피아노라 함은 88개의 건반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가요? 마치 그 음악이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파수 변조 기술은 악기 제작자와 배우를 예술인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두 명의 예술 분야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주파수 변조는 계속해서 발전을 한 거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라마와 엔타일의 그 혁신적인 협업 덕분에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또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편리한 무선 연결을 즐기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트리밍도 하고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그 기술의 영역, 공학의 영역만으로 좁혀져서 이해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으로 음악을 통해 기술을 한번 봐보자고요. 음악은 우리에게 창의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리를 탐구할 수 있는 놀이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기술은 이런 음악적 관점을 바탕으로 생각지도 못한 색깔과 온도와 혁신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무선, 와이파이, 블루투스, 네트워크, 그 음악이 차관점이 돼가지고 발전한 연결과 영향력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네트워크, 음악이 만들어낸 연결과 영향력. 지금부터 가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새로운 정보나 기술의 파도가 세계를 휩쓸 때면 음악계는 언제나 그 새로운 기술을 열렬히 수용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악은 최초로 부호화되고 최초로 자동화되었으며 프로그래밍 돼서 디지털 상품으로 판매되며 개인과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되는 인간의 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음악의 발전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술과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음악과 기술이 만나는 영역에서 더 한 번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그 혁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음악과 기술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지금 이 핸드폰, 로봇 전부 다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되는 기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기들은 자꾸 증가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화되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만들 때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소설을 쓸 때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창조할 때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죠. 이런 도구들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만 이런 디지털 기술의 그 출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악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특히 악기의 기술적인 발전을 따라가 보면 기계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식 축음기가 진공관 증폭기로 대체가 되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디지털 CD로 발전하면서 현재는 디지털 음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박지의 TV. 그렇게 최초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음악 파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측하기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은 피아노, 키보드나 핀이 돌출된 원통과 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주로 가볼까요? 암포 해독, 로켓 궤도 계산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개발은 됐지만 그 발명에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뮤직박스, 움직이는 기계인 피리 보는 목동, 그렇게 이어져서 하프시코드의 키보드, 자동 연주 피아노 등은 컴퓨터 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의 지원 또한 중요했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탄생한 곳은 뮤직박스에 들어가 있는 그 핀이 돌출된 원통이었습니다. 음악의 도구들은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데 큰 공헌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괴의 도구는 컴퓨터 발명에는 거의 공헌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과 기술은 역사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했고 혁신을 이루어 왔고 지금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진화한 기술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가면서 한층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 잔의 음악, 한 잔의 혁신, 음악이 불러온 창조의 기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혜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